로또잖아요. 로또 800만 분의 1이 되느냐 2300분의 1이 되느냐라고 하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2300분의 1이 돼야죠. 뭐 상품을 상위 등록한다는 것 자체에 이것 이상의 것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노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상위 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만 정말 잘 보시고 잘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네이버 상위 노출에 대해서는 거의 100%에 가깝게 아실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설명을 드리고요. 영상은 언제나 그렇듯이 초보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영상에 뭐 질이 떨어진다거나 굳이 보지 않아도 된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초보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찬찬히 끝까지 한번 쭉 보신 다음에 아, 네이버 상위 노출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이미지가 하나 보이시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던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 제목 부분을 보시면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이 잘 되기 위한 좋은 상품 정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품을 등록하셔가지고 이 상품이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아래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라는 거를 말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언제나 그렇듯 어떤 거에 내가 접근함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나누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실제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실제로 노력해서 할 수 없는 것, 이거를 분리해 놓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거에 매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초반에 시작을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눠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집중을 하고 그 집중한 결과가 업무에 대한 효과로 나타나는 거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점수를 부여하는 건 총 18개예요. 이 18개를 다 제대로 만족시켰을 때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이 잘 되더라 라는 걸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뭐냐 라고 한다면, 자,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총 이 15가지예요. 이 15가지 안에서만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구매평, 구매데이터, 신용정보 이 3가지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을 때 이거는 상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이 15개를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상은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잖아요. 그럼 초보분들은 이제 막 스토어를 열어가지고 운영을 시작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럼 그분들은 뭘 할 수 있느냐 라고 한다 그러면, 자, 시작 단계에서는 이렇게 총 12가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12가지는 내가 처음에 오픈해가지고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최소 뭐 위탁 판매를 하신다거나 국내 상품 판매를 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적어도 이 12가지는 다 지켜주셔야 되고요. 나는 해외 구매 대행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11개는 해주셔야 된다. 화면에 보이는 11개를 꼭 해주셔야 돼요. 해외 구매 대행에서 갑자기 브랜드랑 제조사 칸이 빠졌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외 구매 대행도 다양하겠지만 물론 뭐 브랜드가 있는 제품들을 파시는 경우에는 이 브랜드 칸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없는 제품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뭐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중국 구매 대행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중국 구매 대행을 할 때는 뭐 의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브랜드가 없는 옷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나 제조사 칸 정도는 빠져도 된다라고 하는 건 저의 내피셜이 아니고요. 네이버에서도 직접 얘기해주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신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초보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요거 총 12개, 이 12개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12개 같은 경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꼭 실행을 하셔야 돼요. 이거 실행 안 하시면 이미지에 나와 있는 말처럼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이 잘 되지 않겠죠.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상품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상품명은 왼쪽의 정보를 보시면 표준 상품명 준수하여 공식적인 상품 정보를 사용하여 50자 이내로 작성, 뭐 중복 단어, 특수기호 관련하는 키워드 제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너무 짧게 나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어떤 파일을 주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네이버에서 어떤 파일을 제공해 주냐면, 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네이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파일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 네이버 쇼핑 상품 정보 제공 가이드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실제 네이버에서 제작된 문서고요. 이 문서는 네이버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떤 게 들어가 있냐 보시면 목차에서 뭐 기본 가이드, 검색 기본 요소, 상품 정보, 부가 정보, 인기도, 쇼핑몰, 뭐 상품 정보 쭉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똑같은 이미지가 있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켜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메뉴에서 보면 상품명 필드, 이벤트 필드, 상품 이미지 필드, 카테고리, 브랜드, 속성, 가격 비교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필드명들을 보시면 우리가 봤던 아까 이 이미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해당 내용들도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은 이 PDF 파일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뭐 샵을 봐달라고 의뢰를 많이 하세요. 이 의뢰를 제가 뭐 들어드리진 않지만 뭐 내 샵 좀 봐주세요 라고 해서 뭐 스토어 주소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신다거나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 사이트를 들어가 가지고 상품들을 쭉 둘러보다 보면 여기 상품 정보 제공 가이드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조차 지켜지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파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 파일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상품명 필드만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상품명 필드를 보면 상품명에 어떤 식으로 사용하세요, 상품명은 어떤 식으로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나빠요, 이것들을 지워서 좋게 만드세요 라는 내용들이 되게 자세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조차 기본적으로 상품명을 만드실 때 지키질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안 지킨다는 거죠. 이걸 안 지키신 분들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상품의 상위 노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키워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키워드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부분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뭐 키워드만 잘 잡아가지고 상위 노출이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일단 요즘에는 상품들이 올라오는 숫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키워드를 잘 뽑고 잘 잡는다고 하더라도 상품이 올리자마자 1페이지에 땅 뜬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조금 걸러내고 들을 줄 아셔야 되고요. 또 오늘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를 설명드리다 보면 분명히 뭐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른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의견이라는 게 그분들은 본인이 생각해도 맞다고 정보를 올렸지만 실제로는 틀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 생각을 써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는 있겠지만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은 네이버 쪽에서 설명해 주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뭐 꼭 다른 분들 설명 틀렸다, 뭐 무조건 듣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걸 기본 베이스로 생각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상품명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보셨던 이 파일 안에 어떻게 정하면 되는지 정말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게 차라리 편하실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자료를 따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더보기를 안에다가 이거 링크 만들어 가지고 올려 드릴 테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상품명 같은 경우는 여기 이상의 것들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명은 이걸 보시면 되고요. 이벤트 필드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이벤트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상품명에다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무료 배송, 뭐 할인, 뭐 초특가 이런 말들을 상품명에다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상품명하고도 조금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 것들은 상품명에 넣지 마시고 이벤트 필드에 넣어라 이런 말이에요. 이벤트 필드는 상품을 실제로 등록할 때 그 안에 이벤트 필드를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상품 등록 화면인데요, 여기서 이벤트는 어디에 들어가냐 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갔을 때 자, 구매 혜택 조건이라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서 이벤트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이벤트 템플릿 만들어서 넣으실 수도 있고, 사은품을 이곳에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상품 구매 시에 뭐 포인트를 지급한다던가 리뷰를 작성했을 때 지급을 한다던가 이런 내용들도 여기 보시면 구매 혜택 조건 이곳에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상품명에 적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품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PDF 파일에 들어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자, 상품 이미지, 이벤트 필드 이것도 다 내용이 들어있죠. 자, 상품 이미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자, 이미지 저품질 사례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면 저품질이다 라고 하죠. 이 위에처럼 만들어 주세요. 아래에 있는 내용은 저품질로 해당될 수 있다. 위처럼 깔끔한 바탕 화면에 제품이 딱 두드러져 보이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네이버 쇼핑 보다 보면 아래쪽처럼 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상위로 노출된 애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들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뒤쪽에 설명드릴 내용에 해당돼서 그래요. 자, 화면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각 구성 요소마다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3, 3,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보면 이 3점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100% 만족했을 때 1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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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2점 이런 식으로 다 등록이 되는데 다 이렇게 플러스 점수가 쌓이고 여기 두 가지 빨간색은 마이너스 점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점수를 모든 판매자가 다 100%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결국 상위로 노출되는 것들 중에서 이런 점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 떠나서 결국 상품 노출의 가장 중요한 건 판매예요. 판매. 그리고 리뷰. 요 정도가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뭐 어떤 이유로 상품이 상위에 떴어요 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한 가지가 제가 지난번에서 말씀드렸던 그 한 가지가 바로 그 최신성이라는 거예요. 최신성이라는 거 하나로 상품이 상위로 뜰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영상을 아직 안 보셨으면 제가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요. 가서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최신성이라는 걸로 상품이 상위로 노출될 수는 있지만 뭐 누군가가 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뭐 키워드 하나만으로 상품이 상위 노출이 돼요 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그 최신성에 기반해서 상품이 상위로 떴을 뿐 키워드 하나 가지고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초보분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미 잘 팔고 있고 이미 많이 팔고 있고 뭐 빅파워 프리미엄 달고 있는 이런 분들은 상품을 새로 올렸을 때 상위 노출될 확률이 높아요. 왜? 스토어 지수라는 게 높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거 좀 지켜줘야 상위 노출에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품 이미지는 최대한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이 카테고리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또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것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이미지 하나로 설명 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시면 이미지 좀 키워드릴게요. 자, 관련있는 카테고리 상품이 우선 노출된다.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담요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캐리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아지 백팩을 올리겠다 라고 하면 이 캐리어 상품도 여기저기에 다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당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애견용품의 캐리어 이 부분에서 강아지 백팩 같은 경우에는 저 카테고리 집어 넣었을 때 조금 더 상품이 우선 노출되더라. 이거는 짧게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라서 이거 정말 제가 찍어놓은 영상만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거기 보시면 확실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상품을 올리려고 하는 카테고리에 정확하게 올려야 된다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브랜드 제조사. 브랜드 제조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나이키 이런 브랜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나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상품 등록 칸에 넣어주시면 돼요. 아까 보시면 자, 상품 주요 정보란에 브랜드 칸이 있어요. 이곳에 나이키 입력하고 선택하시면 브랜드로 나이키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키를 입력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품명에 나이키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상품명에 나이키를 입력하지 않아도 나이키를 검색했을 때 내 상품도 그 나이키라는 검색어, 그러니까 검색 결과 안에 내 상품도 자동으로 들어가요. 내가 브랜드를 나이키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이키라는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 같은 경우는 굳이 상품명에 이름 안 적어도 된다. 그런데 여기 브랜드 쳐봐도 안 나오고 누가 봐도 잘 모르는 브랜드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브랜드 네임을 상품명에 써주긴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속성. 이 속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속성이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청바지를 사고 싶다. 자, 청바지를 검색했어요. 검색해가지고 쇼핑 탭을 갔더니 쇼핑 탭에 자, 전체 81만 810만이네요.
811만 2,969개의 청바지가 올라와 있어요. 청바지가 올라가 있는 게 810만 개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810만 개에서 청바지를 찾을 텐데,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여름 청바지를 찾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여름 청바지라고 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쳤어요. 여름 청바지라고 쳤더니 상품이 80만 개로 줄었어요. 좀 더 하위 키워드로 내려가면 상품 숫자가 확실히 줄어들긴 해요.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었죠. 자, 여기서 만약에 나는 핏을 되게 중요시해. 그래서 핏에서 슬림 핏을 사고 싶어 라고 하면 검색어에 슬림 핏을 넣을 수 있겠지만, 이 탭에 보시면 슬림 핏이라는 선택 옵션이 속성이 있어요. 상품의 속성. 이 슬림 핏을 누르면 상품이 7,000개로 줄었죠. 그러니까 처음과 비교하면 거의 10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거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줄었죠. 자, 이 슬림핏, 그리고 여기서 나는 긴 바지를 선택하겠어. 슬림핏인데 긴 바지가 좋아 라고 해서 긴 바지까지 누르면 상품이 2,300개로 줄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그냥 청바지를 등록했을 때는 800만 개하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름 청바지라고 했다라고 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8만 개랑 싸워야 돼요. 근데 내가 속성에 긴 바지랑 슬림핏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2,300개랑 싸워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2,300개랑 아까 800만 개는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800만 분의 1이 되느냐, 로또잖아요, 로또. 800만 분의 1이 되느냐, 2,300분의 1이 되느냐라고 하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2,300분의 1이 돼야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또 어디에서 넣느냐라고 하면 상품 탭에서, 자, 내가 상품을 등록할 때 청바지라고 카테고리를 정했어요. 여성우리 청바지를 눌렀단 말이에요. 자, 내려갔을 때 상품 주요 정보를 안에 상품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의 기장, 핏, 미디, 워싱, 디테일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이게 아까 보셨던 하의 기장, 핏 또 두 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이상한 거 좀 느끼셨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하의 기장, 핏, 미디 추가사항으로 워싱,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봤더니 하의 기장하고 핏밖에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렇다는 얘기는 난 어떤 걸 넣어야 된다? 적어도 이 두 가지를 넣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넣어야만 이런 2300대 1의 경쟁에 내가 합류할 수 있다. 800만 분의 1에 경쟁하는 게 아니라 2300분의 1에 경쟁을 하는 거예요. 800만 개의 상품과 경쟁하는 게 아니고 2300개의 상품과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 보세요. 800만 개 대 2300개 하면 3478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이 속성 탭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꼭 속성 탭은 꼭 넣어주시는 게 좋다. 넣을 때 다 넣을 필요는 없다. 내가 상품 쳐봐서 나오는 것도 위주로 넣자. 적어도 이 정도만 넣어주자 라고 하는 게 속성이에요. 자, 그 다음 가격 비교. 가격 비교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에 설명되어 있는 영상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건지만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쳤을 때, 자, 분명히 여름 청바지에 긴 바지 슬림핏을 눌렀더니 쭉 상품들이 있는데 다 한 명 한 명 팔고 있었는데, 어떤 상품들을 위에 딱 봤더니 판매처가 7곳이네? 판매처가 한 곳이 아니라 7곳이네? 누르고 들어갔더니 뭐 실버인가, 뭐 CJ몰, 인터파크, 옥션, G마켓, CJ몰, 쿠팡 이런 데서 팔고 있네? 라고 하는 게 가격 비교예요. 가격 비교를 묶였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가격 비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팸, 어뷰즈. 스팸이랑 어뷰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상품이랑 관련 없는 이런 단어들을 다 뭐 상품명에 썼다거나 상품명에 뭐 땡땡 스타일 이런 걸 썼다거나 이런 게 어뷰징이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서 요것들은 강력하게 제재해서 마이너스 3점이 들어간다. 그리고 뭐 ST 이런 거 썼다가 걸리면 뭐 상품 정지가 된다거나 내지는 스토어 정지가 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상품명이나 상품 정보란에는 해당되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3점 까먹으면 아깝잖아요. 기껏 점수 1점이라도 올려보겠다고 막 열심히 했는데 점수 2점, 3점 팍팍 깎여버리면
내가 앞에서 한 거 한두 개 날아가는 거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태그, 메타 정보. 자, 이 부분이 조금은 다른 분들하고 제가 갈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부분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상품명을 적어라, 상품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를 적어라, 상품 관련 키워드를 적어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게 보시면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이미지예요.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이미지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 부분을 자꾸 본인의 뇌피셜로 설명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본인이 생각한 대로 설명할 거면 본인이 네이버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지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제가 네이버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상품 정보 중복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어뷰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돼요. 이슈 제한 키워드, 뭐 연예인 이름을 쓴다거나 뭐 탄핵, 정유라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이슈 제한 키워드 안 돼요. 그리고 보시면 감성 표현 사용해라, 앤틱 스타일, 보들보들한 원단감, 그리너리 느낌, 이런 식으로 이 제품을 내가 사용할 거나 이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태그로 적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태그 부분을 자꾸 키워드 적으세요, 키워드 적으세요, 키워드 적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턱 태그 막 그런 식으로 따라 하시는 것보단 네이버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니까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겠죠.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네이버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쓸데없이 여기다가 뭐 아무거나 아무 키워드나 막 넣으세요 하시는 분들은 좀 걸으실 필요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구매 옵션 같은 경우는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품 구매할 때 옵션이 있다, 뭐 색상이 있다거나 사이즈가 있다거나 이런 거 충실히 넣어주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이 모바일 대응이에요. 이 모바일 대응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분명히 우리가 쇼핑을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어떤 키워드들은 보면 모바일 검색량이 PC 검색량을 압도적으로 잡아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모바일이 막 90%, PC가 10% 이런 키워드들도 있고, 그리고 뭐 컴퓨터 부품 관련 키워드들은 뭐 PC 검색량이 더 많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실제로 판매하려는 키워드에 따라서 뭐 상세 페이지 구성을 할 때 어디에 좀 더 힘을 주느냐, 모바일 쪽에 힘을 주느냐, PC 쪽에 힘을 주느냐를 선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키워드들이 모바일 쪽이 많아서 이 모바일 대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중요하게 네이버에서는 본대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볼 때 모바일 대응이 잘 된 건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그냥 이미지 로딩 속도예요. 이미지가 얼마나 빠르게 빵 뜨는지 이거를 보는 거죠. 우리가 PC화면에서 보면 뭐 익스플로러 창 전체만을 빵 해놓고 스크롤 내려가면서 볼 거예요. 그런데 모바일로 볼 때는 가로폭이 좁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모니터는 가로로 긴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뭐 16대 9 비율로 되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모바일은 이게 세로로 바뀌어요. 세로로 바뀌면서 위로 길고 옆으로 좁아요. 옆으로 좁다 보니까 우리가 옆으로 글씨를 썼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글씨 제한도 분명히 PC랑은 차이가 있을 거고, 그리고 글씨를 내가 이미지로 만들었을 때 그 이미지의 가독성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실제 상품 올려가지고 모바일로 들어가서 봤을 때 글씨가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정도는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체크를 뭐 시인성에 관한 체크까지 이쪽에서 검사를 하진 않을 거예요. 이미지가 얼마나 로딩이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뭐 1점, 2점을 주겠죠. 그런데 시인성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모바일로 쇼핑을 하겠다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이러면 이거 누가 사겠어요? 안 사겠죠. 그러니까 모바일로 봤을 때 글씨가 큼직큼직하게 잘 보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쇼핑해보셔서 알겠지만 쇼핑할 때 누가 이거 글씨 하나하나 다 일일이 자잘한 거 다 읽고 있어요. 이미지 보면서 슉슉슉 넘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넘기면서 보일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돼야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정보성으로 꼭 읽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 작은 글씨도 읽어요. 그런데 내가 상품을 구매하면서 나 이미지 보는 게 더 중요해, 어떻게 생겼는지가 더 중요하고, 어떤 색 컬러인지가 더 중요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글씨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글씨 크기를 좀 크게 강조하고 싶은 애들은 글씨를 내가 이렇게 이미지에 글씨를 크게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크게 이미지에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미지가 모바일에서 봤을 때 적어도 보이더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바일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마지막 상품 정보 구성. 상품 정보 구성도 어떻게 보면은 뭐 상세 페이지에 대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상세 페이지에 대한 내용인데
뭐 우리가 통짜 이미지 하나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올리고 글씨 쓰고, 이미지 올리고 글씨 쓰고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통짜 이미지를 안 좋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짜 이미지를 구성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PC에서 제작을 해요. 그러면 PC에서 봤을 때는 글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보여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좁아지잖아요. 글씨가 같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우리가 PC에서는 시인성 좋아, 모바일로 가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미지가 발생을 한단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글씨들을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집어 넣었을 때 작아져서 시인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텍스트를 작성을 해버리면 이 텍스트는 PC에서 봤을 때 사이즈랑 모바일에서 봤을 때 사이즈, 그리고 모바일 대응을 네이버에서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미지, 글씨, 이미지, 글씨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좋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미지와 텍스트를 봤을 때 텍스트를 읽으려는 경향이 더 떨어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지를 보려고 하는 성향이 더 높기 때문에 이미지를 보고 중간 텍스트는 안 보고 넘기는 경우들이 생겨요. 바로 우리 뭐 전화기를 이렇게 넘기면서 보잖아요. 넘겨서 볼 때 이미지는 보는데 텍스트는 잘 안 보더라. 그러면 내가 전달하고 싶은 중요 정보를 텍스트로 썼는데 잘 안 보면 어떻게 하냐? 이미지에 크게 박아 넣으시면 돼요. 이미지에 크게 박아 넣어서 볼 수밖에 없게끔. 이미지를 보는데 이미지에 글씨가 있으면 당연히 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내가 전달해야 되는 중요 정보는 이미지 안에 크게 텍스트를 빵 박아 넣어서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게 상품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영상들보다 시간은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런데 내용들 자체가 이거는 적어도 꼭 해야 되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아까 봤던 것처럼 속성 하나 잘 집어넣으면 800만 개의 상품과 경쟁할 거 2300개의 상품과 경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효율 좋은 것들을 네이버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못 쓰고 안 쓰고 하는 것들이 안타까울 뿐인 거죠.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은 웬만하면 잘 기억을 하고 계시고, 이 이미지라도 적어도 가지고 계시다가 이것들을 사용을 해서 꼭 여러분들이 뭐 상품을 올릴 때 뭐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이 잘 되는 그런 상품들을 올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한번 제작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상품을 상위 등록한다는 것 자체에 이것 이상의 것은 없어요. 이상의 것은 없고, 적어도 여기 있는 것들만 충실히 잘 이행하셔도 기본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상위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거에 정보는 거의 다 넣으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기서 빠져있는 6가지 정보들, 이것들은 실제로 구매가 일어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뭐 이것들은 뭐 특별히 지금 단계에서 생각하신다기보다 자동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매평 남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남기기 유도하는지 제가 영상 예전에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할 수 있고, 구매 데이터는 결국은 뭐 구매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내용들이고, 신용정보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페널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건데, 이것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페널티 받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뭐 결제는 네이버에서 당연히 네이버 결제 시스템 쓰니까 이것도 의미가 없고요. 배송 같은 경우 배송 우리 빠르게 이렇게 잘 할 거고, 배송해서 페널티 안 먹게 잘 하면 되잖아요. 고객 대응 뭐 진상국들이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을 떠난다면 고객 대응도 특별히 문제가 없으실 것 같다. 그래서 적어도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12가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넣으셔가지고 상품 등록하셨을 때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